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 그리고 코스닥은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런 상태를 보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강보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보합 상태로 시장이 마감된 게 아니라 어제도 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또 그리고 그저께도 시장이 보합 상태로 큰 변화 없이 쭉 이렇게 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쭉 큰 변화 없이 쭉 흘러가는 것은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아니면 또 매수도 별로 없고 매도도 별로 없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전쟁이라는 이 재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물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 전쟁 때문에 물가가 급등했죠. 그런데 사실 물가 때문에, 전쟁 때문에 물가가 급등한 게 아니라 우리가 2020년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 지금 이렇게 2년이 흘렀는데 이때 많이 돈을 풀었더니 그 여파가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으로 지금 계속 부메랑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이 지정학적 이슈가 물가 상승을 더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더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관련해서 우리나라 물가 어제 봤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자주 미국 물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나라들은 과연 이 돈을 갖다가 전 세계로 많이 풀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라는 이 부메랑을 지금 맞이해서 공짜 점심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가 관련해서 미국은 일단 많이 봤으니까 일단 유럽 지역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유럽 지역의 물가로 이렇게 보면은 유럽 지역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보세요. 2020년도 이때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이고, 돈이 많이 풀릴 그 당시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돈을 계속 풀었죠. 그런데 그 여파가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라는 이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은 실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를 하겠죠. 그때 이 물가가 상승한 것을 체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더니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이게 공짜인 줄 알았는데 실제 내가 지금 그 청구서를 받아서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럽 지역을 봤는데, 그러면 각 개별 나라로 해서 이 독일도 좀 보면은 독일도 최근 들어서 이 물가 상승이 엄청납니다. 한 25년 이렇게 보면은 이 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어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물가가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좀 봅시다. 영국도 좀 보도록 합시다. 영국 물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자, 영국도 한 25년 이렇게 볼까요? 영국도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뭐 미국, 우리나라, 뭐 독일, 유럽 뭐 전체 지역, 영국 뭐 이런, 또 프랑스 좀 볼까요? 프랑스 같은 나라도 물가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죠? 다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세계 각 나라들이 이런 물가 상승, 이 청구서를 갖다가 전부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동안 이게 2020년도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이 풀었죠. 근데 2020년도는 특별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가운데 또 전쟁이라는 게 또 일어나 가지고요, 이 물가가 더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고 돈을 막 쓰기 시작하면은 돈의 회전이 막 늘어나서 수요가 막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이 좀 딸리게 되는 거고, 공급이 딸리다 보면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수요 회복이 다시 이렇게 물가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높여가겠죠. 지금 이 돈이 많이 풀린 여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의 좀 위기, 또 그리고 경제가 앞으로 잘 돌아가면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돈의 회전이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돈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이 늘어난 여파를 갖다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청구서를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물가입니다. 저물가.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물가이냐, 돈을 갖다가 그만큼이나 많이 풀었는데 왜 저물가이냐. 이거는 우리도 지금 좀 살펴봐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잠시 까딱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일단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이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애들 용돈 주듯이 불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그렇게 뭐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젊은 애들처럼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 노인들이 죽을 때 돈을 남겨놓고 죽을지언정 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있는 돈 다 써버리면은 당장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벌길이 뭐 무연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죠. 인구 구조상 이렇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일본은 이 저물가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러시아 전쟁 위기로 인해서 지금 안전자산, 뭐 러시아 이제 달러 결제하지 마라 이렇게 갔잖아요.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달러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엔화, 일본 돈은 갖다가 수요가 이제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일본은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계속 국내적으로는 이 저성장이 되고 있고 또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오히려 능가하는 것들도 있죠. 중국도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예전만큼 일본이 국가 일이 상품 만들어내는 것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엔화에 대한 의구심, 저게 과연 구매력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다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도 머지않아서, 정말로 머지않아서 인구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돼 가겠죠. 그 노인들이 많아지고 일할 사람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이야 뭐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본처럼 저렇게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물가가 좀 오르지 않는 지역은 이 중국도 그렇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에서도 자국 내에서도 그 돈이 많아요. 일단 원자재가 일단 우리처럼 빈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원자재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인구가 많아서 내수도 빵빵빵빵 돌아가고 이 외부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국가들 또 국가에서 또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물가 상승이 좀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인 줄 알고 막 받았던 거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을 받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전 국민들한테 지금 주사를 갖다가 다 놔줬고 뭐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뭐 돈을 나눠주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뭐 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런저런 뭐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나눠줬잖아요. 돈을 실제 많이 나눠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돈을 많이 푼 국가가 우리 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1등,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푼 국가들입니다. 미국 1등, 그 다음 한국 2등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국가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고 그게 다 이렇게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청구서를 갖다가 그때 당시는 우리가 청구서를 안 받을 수는 있어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물가 인상,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청구서를 여러분들 계산할 때 실제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타는 차가 연비가 좀 괜찮은 차인데 디젤이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기름을 그 경유를 가득 채우면 한 6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오더니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와 깜짝 놀랐다고. 앞으로 좀 차를 좀 작게 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행을 할 때 밖에 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갖다가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공짜가 없다, 그런 것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뭐 계속 돈을 풀겠죠. 또 그리고 좀 희한하게 돈이 늘어나는 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돈을 푸는 거, 그리고 은행이 돈을 푸는 거. 그런데 정부가 은행을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역시 이 정부 이쪽에서 돈을 푸는 거하고요. 이거는 돈을 찍어서 푸는 거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돈을 얼마나 풀었냐면 독일 내 인쇄기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인쇄기 돌려가지고 그 돈을 독일로 들고 갔어요. 그렇게 돈을 풉니다. 이렇게 정부 쪽에서 돈을 푸는 거하고, 이 민간에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진단 말, 돈의 회전이 늘어난다는 말, 그 말은 회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썼는데 금방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게 빨리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돈이 늘어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돼도 물가가 오르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돈이 늘어나는 것만 우리는 잘 기억하고, 늘 우리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포인트를 딱 잡고서 주식이나 부동산 계속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것 보면은 이 금융업, 화학, 서비스업 이런 업종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중소형주 매수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관들의 매매가 중요하진 않은지 오래됐죠. 우리 기관들은 워낙 이 외국인들이 큰 돈을 굴리고, 또 이 기관들이 그동안 참 보여준 행태가 좋지 않았어요. 좀 장기 투자로 묻어두고 시장을 키워가는, 사이즈를 키워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자석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 수수료나 빼먹는 그런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투자자를 호구로 보는 그런 영업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꼬라지를 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관들이 이렇게 별로 수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약간 이렇게 순매수해 하긴 했습니다. 임기금 쪽에서. 자, 어쨌든 세력들이 많은 업종 매수했기 때문에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오늘은 23개. 엄청나죠? 오늘도 이 종목도 보니까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플래닛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 여행주도 있고요. 여행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주도 뭐 오르긴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나왔지만 항공주, 또 면세점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또 최근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융보험 이쪽도 지금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자동차도 조금씩 좀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뭐 철강도 최근에 들어서 전쟁 때문에 좀 수혜를 입어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여튼 이 많은 업종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업종에서 관련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되고, 저렇게 살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오래 보유를 하는 거죠. 또 물량이 좀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모아가는 거고.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때 상승 반전 신호가 났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올려서 이제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때는 상승이 예상되든지 그런 시기이고, 이제는 하락이 좀 예상되는 그런 시기로 분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승 반전이 됐지만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은 대략 그렇게 분석이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참고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YG1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휴스틸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전 세계인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풀리는 시기고 그걸 체감하는 시기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체감하면서도 왜 물가가 올랐는지, 왜 집 가격이 오르는지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알아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것은 그 이전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원인은 시간이 지나면 쭉 잊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실제 물가가 오르는 거 이런 것만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좀 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정치인들이나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야 지금 돈 주면은 야 나중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를 받게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한테 돈 나눠주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네가 집 구하는데 더 어려워지게 돼. 네가 집을 못 살 수도 있어. 집 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하고 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때를 쓴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애들 있잖아요. 집에 애들 자꾸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초등학생들 막 자꾸 때를 쓰면 가끔 따끔하게 타이를 때도 있잖아요. 야 지금 계속 놀러 다니면 나중에 안 돼. 공부할 때는 해야 돼. 밥은 또 먹어야 되고 씻고 자야 되고 이빨 닦고 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따끔하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가르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론조사 좀 해가지고 아이고 여론이 그렇다네 하면은 아이고 그냥 여론대로 갑니다. 그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국민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여론에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은 잘못된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걸 갖다가 체감하겠죠. 그럼 그 해법은 이 돈을 줄여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법을 찾냐면 물가가 올라서 내가 못 살겠다. 돈 더 줘 임마! 누구한테? 기업한테. 아니면 공무원들은 뭐 정부한테. 아니면 임금협상할 때 누구한테? 사장한테. 돈 더 줘 임마! 돈이 없어서 내가 못 살겠다 하고 물가가 올랐는데 니는 돈을 안 주고 이 새끼는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때렸어요. 실제는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돈을 막 퍼주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을 안 줘서 어렵겠다 임마 이런 식으로 엉뚱대다가 보면 하소연하는 해법이 전혀 다른 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돈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가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받으면서 더 왜 그런가를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는 분들은 적당하게 유동성 관리만 잘 되고 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바꿔서 부유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